예,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손가락이 문틈에 끼거나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많다고 하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문 양쪽 끝 작은 틈으로 한 아이의 손이 빨려 들어갑니다. 문에 손을 대는가 싶었지만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고 애기도 많이 울고 순간 근데 그게 2, 3초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놀랐었어요. 아이의 손 모형을 갖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문에 대고 있었는데 역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갑니다.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상담 가운데 58%가 이런 손끼임 사고였습니다. 특히 어릴수록 다친 어린이가 많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틈 허용 기준은 10mm 이내인데 반해 만 2세 아동의 새끼손가락 굵기는 평균 7, 8m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른 같은 경우에는 반사신경이 빠르고 근력이 있다 보니까 바로 손을 빼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근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대로 밀려 들어가서 빼지 못하는. 보통 문이 닫히다가도 중간에 사람이 감지되면 다시 열리지만 손끼임을 감지해 문 열림을 중단하는 장치는 고비용 때문에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타이완이나 일본처럼 커다란 위험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엘리베이터에 문이 닫힐 때 아이들의 손이 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보호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어린이 손이 끼는 사고의 절반 이상은 문이 열릴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호자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노은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간 허용 간격은 10mm. 하지만 어린이 손가락마디 평균 폭은 이보다 작아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사이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애기 손이 작아서 점점 더 이제 문이 열리려고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없었으면 못 뺐을 것 같아요. 최근 4년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피해 사례 648건 중 절반 이상이 문이 열릴 때 손이 끼는 사고였는데 피해자의 92%가 만 6세 이하였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반사신경이 느리고 또 근력이 약하다 보니 한번 말려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대로 빼지 못하고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엘리베이터에는 이처럼 주의 표시가 부착돼 있지만 키가 1m 안팎인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대만과 일본은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우는 얼굴이나 상처난 손이 그려진 그림을 붙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끼임 주의 표시와 손가락 감지 장치를 설치할 것을 국민안전처에 건의하는 한편 부모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평소 너무 자주 이용해서 그런지 얼마나 위험한 공간으로 돌변할 수 있는지 무감각해지기 쉬운데요. 사소한 부주의로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사고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정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한 남성. 목줄을 한 애완견이 미처 타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문이 닫혀버립니다. 잠시 뒤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자 애완견은 그대로 딸려가 허공으로 뜹니다. 엘리베이터가 두께가 얇은 목줄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5mm까지는 감지가 가능하나 애완견 줄이라든지 줄넘기 줄, 특히 학생들 가방 끈 같은 경우 두께가 얇은 경우에 끈 같은 경우는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틈 사이로 아이들의 손이 끼는 사고도 많습니다. 어린아이 손 모양의 모형을 엘리베이터 문에 대봤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대로 문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럴 땐 억지로 잡아당기지 말고 지지대 등을 이용해 문과 문틀 사이를 최대한 벌리고 구조대를 기다려야 합니다. 한 지하철역, 전동 휠체어를 탄 남성이 엘리베이터 문을 들이받자 문이 부서지면서 그대로 추락합니다. 문이 밀리는 것을 막아주는 도어슈라는 장치가 있지만 외부에서 충격을 주면 장치가 빠져버려 밀리게 됩니다. 또 엘리베이터가 멈춰 갇히게 되면 강제로 문을 열어 무리하게 탈출하지 말고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열린 문 틈으로 떨어져
추락사일 수 있고 문틈에 끼이는 등 2차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사고는 지난 10년간 300여 건이 발생해 91명이 사망했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전동차 타실 때 상황이 어렵더라도 발 디딜 부분은 꼭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승강장과 열차 사이 틈에 발이 빠지는 사고가 한 해 6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유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혼잡한 퇴근 시간 전동차에서 떠밀린 회사원 최모 씨는 승강장 틈에 발을 헛디뎠다 허벅지까지 빠졌습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열차 출발 전 겨우 몸을 빼냈지만 다리 전체에 멍이 들어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를 못 보고서는 그냥 혹시 문이 닫히고 그냥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이처럼 승강장 틈으로 발이 빠지는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모두 320여 건, 한 해 평균 65건이나 됐습니다. 대부분 승강장이 곡선으로 휘어져 전동차와의 간격이 넓어지는 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간격이 10cm가 넘는 곳에는 안전발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곳도 많았습니다. 제가 신고 있는 운동화에 폭을 재봤더니 채 10cm가 되지 않는데요. 문제는 출퇴근 시간처럼 사람들이 붐빌 때 몸이 떠밀리다 보면 발이 이 같은 방향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 메트로 운영 역사 120곳 가운데 간격이 10cm를 넘는 역은 83%에 이르고 최고 간격이 20cm에 이르는 역도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나 어린아이가 틈에 걸리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기준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유지양입니다.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승강장입니다. 승객이 열차에 몸을 던지듯 탑승합니다. 일명 지하철 다이빙입니다. 일부는 다른 승객에 튕겨나와 스크린 도어 사이에 멈춰섭니다. 승객들이 몸을 밀어붙이듯 열차에 올라탑니다. 이 과정에서 가방이나 몸이 끼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승객들은 사고 가능성을 알면서도 무리한 승차를 감행하기 일쑤입니다. 출근길에 이제 워낙에 급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시간에 맞춰서 타야 되고 그럴 때 급하게 뛰다가 이렇게 다치는 순간에 딱 그 찰나에 들어가면 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기관사의 안내 방송은 무시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문제는 승객들의 무리한 승차가 출입문 고장이나 운행 지연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열차 정차 시간을 비교해봤습니다. 평상시 열차가 열리고 닫히기까지는 14에서 17초. 그런데 승객이 꼬리를 물고 탈 때는 40초가 걸립니다. 2배 이상 지연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운행 지연이나 사고 발생의 책임은 철도 운영사가 떠안기 십상이어서 결국 문제의 해결책도 스스로 꺼내야 할 상황.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은 4호선 과천역에서 70대 여성이 전동차 출입문에 가방이 낀 채로 끌려가 다친 사고에 대해 서울메트로와 코레일 측에 60%의 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승객의 위험한 승차를 막을 통제 강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가방에 낀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막 무리하게 탄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안 보여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요즘에 여기 이제 4호선도 많이 이용하는데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서울 시내 지하철 출입문에 사람이 낀 사고는 2010년부터 5년간 총 1,400여 건. 시민들의 안전 불감 속에 위험천만한 승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이 또 멈춰섰습니다. 고장으로 멈춰선 열차를 끌어가려고 온 열차까지 멈춰서면서 지하철 1호선 열차 운행이 4시간 넘게 중단됐습니다. 또 사고 여파로 인천과 천안으로 향하는 전철 운행도 하루 종일 차질을 빚었습니다. 보도에 임성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인천의 열차가 신천역에서 천안 고장으로 인하여 현재 개찰구는 진입 통제라는 말이 적힌 줄이 쳐진 채 막혀 있습니다.
개찰구로 들어가려는 승객은 역 관계자가 막아섭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서 전동차가 엔진 고장으로 멈춰선 건 오후 1시 40분쯤. 열차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인천행 플랫폼은 보시는 것처럼 텅 비었습니다. 2시간 뒤에는 견인 열차마저 고장을 일으키면서 지하철 1호선 인천 방향 운행은 4시간 넘게 중단됐습니다. 시청역에선 그 구원 간 열차의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던 거예요. 구원 간 열차에? 네, 구원을 한 열차의 제동장치. 잇따른 고장 사태로 지하철 운행이 오후 내내 사실상 마비되면서 발이 묶인 시민들은 곳곳에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1호선이 못한다고 해가지고 2호선을 해가지고 신도림에서 환상에서 부천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너무 시민으로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하철 운행은 오후 6시쯤 재개됐지만 운행 중단에 따른 차질은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영화 어벤져스2 촬영으로 일부 도로 교통이 통제된 데다 지하철마저 고장으로 마비되면서 나들이 나선 시민들은 하루 종일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 지하철에서는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달리는 전동차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로 승객들을 위협해 큰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그런가 하면 4호선 열차는 또다시 고장으로 멈춰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국 기자 전해주시죠. 네,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8시 20분쯤입니다. 1호선 청량리행 열차에 타고 있던 이 남성은 서울역 인근에서부터 흉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자들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키 180cm의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고 말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승객들은 다음 정거장인 시청역에서부터 내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남성은 종강역에서 잠시 하차했다가 다시 다음 열차를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확인 작업 등을 통해 조금 전인 오전 9시 49분쯤 이 남성을 1호선 서울역에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노숙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8시 10분쯤에는 오이도 방향으로 가던 지하철 4호선 열차가 제동장치 고장으로 미아역에서 멈췄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출근길 열차 운행이 3분에서 5분가량 지연돼 승객 1,9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 측은 기관사가 차량 이상을 감지하고 열차를 세웠으며 고장 확인 뒤 안내방송을 하고 승객들을 하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열차를 경기도 시흥 차량사업소로 보내 점검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하철 4호선 고장은 지난 6일과 19일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네, 어제 부산에서 있었던 사고 외에도 최근 들어 마을버스 사고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좁은 골목길을 운행하려는 데다가 안전관리도 취약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저녁
서울 금천구 시흥 사거리를 지나던 마을버스가 택시와 부딪힌 뒤 약국 유리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와 승객 등 5명이 다쳤습니다. 인도로 올라가 약국 유리문까지 들이받은 버스. 승객이 적은 밤 시간대였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이틀 만에 부산에서 또다시 마을버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가 내리막길을 달려 아파트 1층으로 돌진하면서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언덕을 내려가던 마을버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아 버스 운전사와 행인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기사는 언덕길에서 제동이 잘 되지 않아 방향을 틀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마을버스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는 데는 차체의 결함과 함께 운전 미숙도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운전 경력이 너무 적거나 나이가 많은 운전기사들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특히 좁은 골목길을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고 위험성도 그만큼 높습니다. 졸음운전으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송파 시내버스 연쇄 추돌 사고와 툭하면 터지는 지하철 고장 사고, 마을버스 사고마저 연달아 일어나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윤석입니다. Let's suppose that you're writing a really important email to a colleague. 경북 구미와 울산에서 잇따라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울산에서 일어난 사고로 6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화학 공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효섭 PD입니다. 오늘 오전 9시 15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에서 황산이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크게 다치고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농도 70%의 황산 1000리터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누출된 배관은 밸브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황산 제조 공정 배관 보수 준비 작업으로 4m 높이의 배관을 해체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고려아연은 다음 달 23일까지가 정기 보수 기간으로 오늘이 작업 첫날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2차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새벽 경북 구미국가산업 3단지 이코니 공장에서 탱크 하부 밸브가 파손돼 폐지일산 3톤이 유출됐습니다. 사고가 나자 관계당국은 119 화학구조센터 특수 차량을 출동시켜 3시간 만에 모두 회수했습니다. 사고로 주변까지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되지는 않았으며 주민 대피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는 저장 탱크에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코니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에 쓰는 LCD 유리를 깎는 업체로 질산 등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미합동방재센터는 탱크에 오염물질이 들어간 뒤 화학 반응을 일으켜 폐화학물질 3톤이 누출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효섭입니다. 네, 서울 중랑구에서 트럭이 마을버스를 들이받아 한 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에서는 대형 트레일러와 추돌한 승용차가 마주오던 차량과 또다시 부딪히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유압 장비를 이용해 트럭 운전석 문을 열고 안에 갇혀있던 운전자를 조심스럽게 들것으로 옮깁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 중랑구 원룸교에서 1.5톤 트럭이 마을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마을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0여 명은 다치지 않았지만 트럭 운전자는 다리와 목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에서는 대형 트레일러에 받친 소나타 차량이
중앙 가드레일을 뚫고 나가면서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소나타 차량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서구 오정로에서는 산업 폐기물 집화장에 적치돼 있던 폐기물 더미에서 불이 나 가림막 등을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자연 발화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유압절단기로 트럭 문을 뜯어내고 잠시 뒤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실려 나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인천의 한 교차로에서 1톤 트럭이 신호를 기다리던 마을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사 60살 조모 씨가 숨지고 버스 승객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부딪힌 승용차 옆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전북 정읍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가로수를 들이받은 겁니다. 운전을 하던 30대 카자흐스탄 남성이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외국인 남성 1명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차가 좌우로 움직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대구의 한 보일러 대리점 창고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보일러 250대가 불에 타 9,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곧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는 마을버스가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가 부근을 지나가던 행인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운전기사가 화장실에 가려고 잠시 내린 사이에 버스의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성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언제 어떻게 난 사고인지 자세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전 11시 40분쯤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죽전 디지털밸리 주변에 있는 비탈진 도로에서 갑자기 마을버스 한 대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이 사고 당시 버스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에 잡힌 화면입니다. 네, 먼저 보신 것은 버스가 갑자기 움직이자 버스 기사가 다급하게 따라가는 모습이고요. 네,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이 깜짝 놀라서 버스 안에서 뛰어내려 다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 위에 행인들이 지나가는 대로 버스가 향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을버스는 300m가량 내려가면서 보행자 5명과 다른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점심 식사를 위해 동료들과 함께 부근을 지나가던 직장인 42살 김모 씨가 숨졌고 40살 광모 씨를 포함해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또 버스에 타고 있다가 뛰어내린 승객 1명 등 다른 4명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마을버스가 회차하는 곳인데요. 버스기사 67살 이모 씨가 승객 1명을 남겨두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내린 사이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동을 켜둔 상태였고 기어를 중립 상태에 둔 채 주차 브레이크를 꽉 채우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지난 2010년 출고돼 6년 동안 운행된 버스로 노후 차량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도 이 씨가 버스를 비울 때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중학생이 차를 훔쳐 몰다 경찰차 등 6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자동차 경주 게임에 빠져서 운전하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나타나자 검은색 승용차가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술에 취한 듯 차선을 마구 바꿉니다. 급기야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역주행까지 합니다. 속도는 대략적으로 60에서 70 정도?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데는 이제 저희가 거의 못 쫓아갔어요. 제가 100까지 밟았거든요. 그때 이제 5km가량 계속된 도심 추격전. 경찰차가 뒤따라가 길목을 막아섰지만 냅다 들이받아 버립니다.
승용차는 경찰차와 정면으로 충돌을 했지만 질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m를 좀 더 달아났고 경찰차가 양쪽에서 길을 막아선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경찰차 석대 등 차량 6대를 들이받은 운전자는 놀랍게도 중학교 1학년 13살 조모군이었습니다. 는 이제 체포된 다음에 이제 울면서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울면서 이제 울부짖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 군은 발달 장애를 앓고 있어서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들이 스마트폰 자동차 게임을 엄청나게 좋아해서 휴대전화도 뺏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 13세지만 실제로 5세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떤 질문을 해도 답변이 없고 두 손을 이렇게 모으면서 잘못했다는 그런 표현만 합니다. 경찰은 나이가 어린 조 군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소년부로 넘길 예정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오, 새로워진 닥터캡슐. 나이스 밋 유. 씹지 마세요. 유플레. 마을버스에서 내린 운전기사가 잠시 휴대전화를 만지는 사이 갑자기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기사가 올라타려 해보지만 속력이 붙은 버스는 계속해서 아래로 미끄러집니다. 놀란 승객은 도로 위로 몸을 던져 빠져나갑니다. 빈 마을버스는 점점 속력이 붙더니 인도 위를 걷던 행인들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비탈길을 따라 행인을 덮친 마을버스는 다시 200m가량 더 밀려 내려가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 5대와 충돌하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온 행인 5명은 바로 이곳에서 순식간에 변을 당했습니다. 차 내려와가지고 다른 차 들이받는 소리만 좀 들었죠. 이 사고로 42살 김모 씨가 숨지고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잠시 하차했다. 근데 그거 아직 내려갔다. 여기까지 진장해서 말씀하신 지금은 저희가 조사 중이라서. 경찰은 버스 운전사 67살 이모 씨가 제동 장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 용인에서는 마을버스가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가 부근을 지나가던 행인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운전기사가 잠시 내린 사이 버스의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자, 사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전 11시 40분쯤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죽전 디지털밸리 주변에 있는 비탈진 도로에서 갑자기 마을버스 한 대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마을버스는 300m가량 내려가 보행자 5명과 다른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게 사고 당시 사진인데요. 네, 그 버스에 들이받친 차량이 마치 종이창처럼 구겨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사고로 점심 식사를 위해 동료들과 함께 부근을 지나가던 직장인 42살 김모 씨가 숨졌고 40살 광모 씨를 포함해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또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명 등 다른 3명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마을버스가 회차하는 곳인데요. 버스기사가 승객 1명을 남겨둔 채 차를 세우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내린 사이에 사고가 난 겁니다. 현재까지는 버스의 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가 버스를 비울 때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했는지 또 차량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버스를 세우면서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아사히 Super Dry. 엄선된 보리를 사용해 파인 아로마 호흡에 풍부한 네, 어젯밤 서울에서는 1톤 화물차가 마을 버스를 들이받아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검은 분진이 발생해 시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사건 사고 팽재용 기자입니다. 1톤 화물차의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고 마을버스 뒷부분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부상을 입은 버스 승객들은 소방관의 도움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1톤 화물차가 정차된 마을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64살 이모 씨와 버스 승객 7명이 허리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을버스가 계속 달리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택시 밑에서 한 남성을 구조합니다. 어제 새벽 1시 45분쯤 20살 김모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멈춰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택시에 깔린 김 씨는 목과 허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 검은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스크린도어 상단부에서 검은 분진이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이 화재로 오인 신고하면서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고 2대의 차량이 상왕십리역을 무정차로 통과했습니다. 서울 메트로는 검은 분진이 화재와는 상관이 없었다며 안전을 확인한 후 열차를 정상 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츄, 어디가? 츄, 또 나가? 츄, 자꾸 나가네. 비탈길에 세워놨던 버스가 갑자기 움직입니다. 당황한 기사가 연거푸 문을 열며 쫓아보지만 속도가 붙은 버스를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놀란 승객은 차에서 뛰어내립니다. 300m가량을 미끄러져 내려간 버스는 부근을 지나던 행인을 그대로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8월 용인의 한 마을버스 종점에서 발생한 사고로 화장실을 가기 위해 버스기사가 자리를 비웠다가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사들이 버스를 비우고 정차하는 일이 잦은 마을버스 종점이 비탈길의 자리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종필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마을버스의 244개 노선 중 24개 노선이 비탈길에 종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북구 한 마을버스 노선의 종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음 출발을 위해서 마을버스들이 정차해 있는데요. 이곳의 경사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가장 극심한 조건의 경사로 기준보다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뭐라도 마음 편하게 가본 적이 없어요. 불안하죠. 뭐 다 제동장치 하고 다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 건 감출 수가 없어요. 이 의원은 마을버스 종점의 위치를 경사지가 아닌 평지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마을버스 운행 목적의 특성상 일부 노선의 종점이 비탈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을버스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운행해서 시민들의 시내버스나 지하철의 보조 연계 기능을 하고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상으로도 고지대 마을을 기점 종점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일부 경사지 운행은 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종점 부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해 현재 전수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경우가 발견되면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해당 종점의 위치를 옮길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BS 오정현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갑니다.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을버스가 비탈길을 굴러내려가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운전기사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걸지 않고 차를 비운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멈춰선 마을버스 옆에서 운전기사가 휴대폰을 만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움직이더니 비탈길을 따라 빠른 속도로 내려갑니다. 놀란 승객 한 명은 차에서 뛰어내립니다. 300m 가까이 굴러내려온 버스는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러 나온 직장인들을 덮쳤습니다. 마을버스는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의 지인 42살 김모 씨가 숨지고 김 씨 직장 동료 등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차에서 뛰어내린 승객 등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로수 넘어가요. 사람 3명도 넘어졌는데. 버스기사 67살 이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잠시 차를 세워두고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제동장치를 제대로 해놓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사이드를 완전히 안 채운 채로 내린 것 같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도 SUV가 운전자 없이 200여 미터를 굴러내려가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 역시 운전자가 제대로 브레이크를 걸어놓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네, 비탈길에 세워둔 마을버스가 굴러내려가 인도를 덮치고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제동장치를 제대로 걸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멈춰선 마을버스 옆에서 운전기사가 휴대폰을 만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움직이더니 비탈길을 따라 빠른 속도로 내려갑니다. 놀란 승객 한 명은 차에서 뛰어내립니다. 300m 가까이 굴러내려온 버스는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러 나온 직장인들을 덮쳤습니다. 마을버스는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의 지인 42살 김모 씨가 숨지고 김 씨 직장 동료 등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차에서 뛰어내린 승객 등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로수 넘어가요. 사람 3명도 넘어졌는데. 버스기사 67살 이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잠시 차를 세워두고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제동장치를 제대로 해놓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사이드를 완전히 안 채운 채로 내린 것 같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도 SUV가 운전자 없이 200여 미터를 굴러내려가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 역시 운전자가 제대로 브레이크를 걸어놓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네, 어제 부산에서 있었던 사고 외에도 최근 들어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땐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만을 사랑해 정말 미안해.
너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만을 사랑해 정말 미안해. 눈물만 흘러내려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무나 보고파 네가 보고파. 제발 날 용서해줘. 정신이 나갔었나봐. 이제 늦었다는 걸 알아. 슬퍼해도 이제 모두 소용없단 걸. 바람이 불어오고 내 맘이 시려하던 널 다시는 볼 수 없니. Oh baby 나를 떠나가지 마. Oh baby 나는 너 하나뿐이야. 그대여 돌아와 날 꽉 안아줘. 신경질 수 없어.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만을 사랑해 정말 미안해. 눈물만 흘러내려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네가 보고파 제발 날 용서해줘 정신이 나갔었나봐 미안해서 고맙다는 말도 못했어 떠날까봐 My girl 잠 못 이루고 나를 떠나가지마 Oh baby 나는 너 하나뿐이야 그대여 돌아와 날 딱 안아줘 신경질 수 없어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만을 사랑해 정말 미안해 눈물만 흘러내려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무나 보고파 네가 보고파 제발 날 용서해줘 정신이 나갔었나봐 살며시 입 맞추고 싶어 그대의 품에서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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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뚝뚝뚝을 따라 뚝뚝뚝뚝 따라 그땐 정말로 정신이 나갔었나봐